안녕하세요. 에피의 도서관입니다. 미덕의 받기 쉐달런 의뢰 9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미덕, 두 번째 미덕, 사랑입니다. 이 미덕의 받기 만다레 코드 중에서 우리가 또 뭐 중요하지 않은 거 없겠지만은 가장 중요한 내용들을 담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잠재의식에 의해서 통제되지 않고 지배되지 않고 어떻게 잠재의식을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그리고 에너지를 절약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들을 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번 영상을 많이 집중해서 경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순수에 대한 순수로 회귀하면서 진정한 이노센트 피플, 플라워 피플을 어, 이루어내는 과정에서 엄청난 아이디어를 주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우리가 일태도에서 사랑을 공부했습니다. 일태도에서 사랑을 공부했는데 지금 미덕의 2차원의 사랑입니다. 그러면 12태도의 1, 사랑과 1차원의 사랑과 12미덕의 2차원의 사랑이 어떻게 다른지 이것을 구분해 내셔야 되는 거고요. 여기 또 사랑이 있네요. 자아에 대한 사랑. 여기는 원형 마인드입니다. 우리가 회복해야 되는 엔젤릭 휴먼들이 가지고 있는 엔젤릭 마인드를 회복하기 위해서 결정적인 키워드를 갖고 있는 곳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원형 마인드를 회복하는 거. 그래서 이제 상위 차크라로 가면서 계속 공부를 우리가 해야 되지만 지금 2차원의 이 잠재의식의 벽을 잠재의식에 관련된 공부를 하지 않게 되면 어떻게 보면 한 발짝도 나아갈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인데요. 아우네타 사랑입니다. 아우네타 사랑인데 미워하는 마음. 또 누군가를 미워하거나 혐오하거나 아니면 자신을 비하하거나 혐오하거나 이런 미워하는 마음이 있다면 우리가 어떤 공부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크랄리티, 명료함과 피오리티, 순수함, 컴패션, 연민, 카인드니스 이렇게 이제 네 가지 구성 요소들을 오늘 집중적으로 살펴볼 건데요. 그 중에서 이제 이 천골 차크라에 해당하고 우리가 이제 1밀도의 1차원을 공부할 때 원자의 엘리멘탈 바디라고 했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감정체를 공부하는데 피지컬, 이모셔널 바디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육체에서 이 감정과 이 떼놓고 생각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감정은 5장에서 나옵니다. 5장에서 나오는 것을 감정이라고 하는데 이 5장을 누구한테 물려받냐면 5장의 설정이 5장을 세팅하는 것은 유전자 부모로부터 받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은 5장이 닮았고요. 생김새가 닮았습니다. 그것이 DNA의 무서운 우리가 공부의 키워드 여러분들 DNA에서 숙제를 가져오지 않으면 결국 의식의 상승은 없다라고 하는 이 가디언 가르침의 가장 큰 키워드입니다. 우리가 뉴에이지 가르침들 중에서 누가 영성을 얘기할 때 DNA, 바이올로지까지 완벽하게 변화하는 일련의 과정들을 설명하고 있는 것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천골 차크라하고 관련된 그리고 피지컬 이모션 바디 육체에서 감정이 나온다. 그래서 1차원, 2차원은 한 통으로 이해를 하셔야 되고요. 색깔은 주황색과 이 옅은 복숭아 색입니다.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물 에테르에 대한 그러니까 에테르 안에서 물에 대한 엘리멘탈 집중적으로 공부를 하는 거죠. 톤은 우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카레의 영원한 미덕 아우네타 사랑 볼 거고요. 여기 보기 전에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것까지 포함해서 오늘 중요한 내용이니까 한 번 더 보겠습니다. 1차원은 선이고요. 고체입니다. 그리고 2차원은 면이고 액체입니다. 액체성이고 3차원은 입체이면서 기체성이라고 할 수 있죠. 이거를 흙 엘리멘탈, 물 엘리멘탈, 공기 엘리멘탈 해서 이 3차원의 공부를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일부러 공부를 해야만이 일밀도에서 벗어날 수 있는 상승의 열쇠를 준다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리니어, 프레니얼, 평면입니다. 선형적인 거고요. 여기는 평면적인 거죠. 그리고 큐빅은 이렇게 정사면체
입방체를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오늘 2차원 면을 공부할 건데 제가 지금 지난 시간에 1차원의 선에 대한 얘기를 선형적 경험이다 라고 했을 때 여기에 왜 에고의 확신이라는 에고의 확신 육체에 여러분들 감각기관에 오감기관이 있는 거죠. 이 오감기관으로 들어오는 정보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확신을 하시는 거죠. 절대적으로 믿게 됩니다. 이것은 흙의 고체성 같아서 흙은 굳어지는 성질이 있죠. 흙은 여러분들이 뭐 흙을 보시면은 물기가 없거나 공기가 통하지 않으면 딱딱하게 굳은 땅이 됩니다. 어떤 식물도 자라지 못하는 상태가 되는데 그래서 물에는 적당한 수분이 있고 적당한 공기가 있어야 생명체가 자라기 시작을 하죠. 그래서 이 흙의 엘리멘탈이 왜곡이 돼버리면 굳어지는 성질을 강화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변하지 않게 되는 거죠. 그래서 몸이 딱딱해진다 뿐만 아니라 이 육체의 오감기관으로 들어오는 정보를 완벽하게 확신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한 공부에 대해서 힘이 약해지는 거죠. 이것은 다시 말하면은 선형적 공부라고 하는 거는 내가 무엇인가를 경험을 했기 때문에 지금 내가 이렇다라는 자기 확신에서 빠져나오기 어렵다는 얘기가 됩니다. 지금 날씨가 급격하게 추워져 가지고 지금 뭐 라이브는 지연되고 있지만 가디언들이 초시간 통로를 연결하는 활성화는 정말 꾸준히 일어나고 있다고 보여지고요. 지금 이렇게 내가 원인이라고 하는 나의 경험입니다. 오감으로 들어오는 나의 정보를 확신을 하게 된다. 이게 인과 같은 건데 선형적 사고방식을 한번 보면은 여러분들이 지금 날씨가 추워서 콧물이 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인이 춥기 때문인 것이고 또 콧물이 나는 것이 지금의 나의 경험적으로 내가 봤기 때문에, 내가 들었기 때문에, 내가 먹어봤기 때문에, 내가 해봤기 때문에 이러면서 우리는 확신에 차는 거죠. 그래서 경험이 확신으로 되는 그런 위험과 리스크를 안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날씨가 추워진 게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부터 우리가 콧물 나면은 손수건 가슴에다가 이렇게 초등학교에 들어가면 이렇게 하고 다니죠. 이 가슴에다 꽂고 다니잖아요. 저의 연식이 드러나네요. 지금 젊은 분들은 이해하지 못하시겠지만.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이 이 내가 추웠다라고 하는 게 행성에서 주는 계절의 변화에서 오는 에너지인지 아니면 태양계 너머에서 들어오는 에너지인지 아니면 유니버스 아니면 코스모스 아니면은 또 에피모한체까지 포함해서 들어오는 블루 아이스에 의해서 들어오는 에너지에 의해서 내가 콧물이 날 수 있다. 제가 그래서 플라즈마 감기라고 했죠. 플라즈마 감기다. 지금 여러분들이 모두 겪고 있는 변화들은 육체적, 심리적, 또 이런 정신적 변화들은 다 이 플라즈마 의식에 의해서 경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오감으로 들어오는 정보와 과거에 자신이 경험했던 것들에 확신하기 때문에 이 진리에 대한 믿음이 약해지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그냥 콧물이 나면 플라즈마가 들어왔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실 수 있는 불태전의 믿음이라고 합니다. 물러서지 않는 확신을 갖게 되는 것. 이런 식의 우리가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할 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에고가 경험하는 에고의 확신이 겸손해지기 시작하는 그래서 고개 숙인 에고입니다. 이것은 바로 상이자 신근원에게 모든 권한을 넘겨주는 거죠. 이게 보호관계일 수도 있습니다. 섭정 관계에 들어가는 거죠. 나를 대신 통치해 주세요 라고 얘기하는 것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1차원의 공부는 여러분들이 흙의 속성들을 충분히 이해해서 이 흙이 생명을 살리는 땅이 되어야 된다. 여러분들의 육체는 고체성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제 나아가서 감정체는 액체성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감정체는 이렇게 평면을 통해서 공부를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중요한 부분이라 복습 한번 하고요. 오늘 이제 또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여러분들 카르마가 어디에 있냐면 꼬리뼈에 있습니다. 꼬리뼈. 꼬리뼈를 여기를 천골이라고 합니다. 여기 천골. 그래서 지금 이렇게 만회부터 만우일에 이렇게 세 개의 수직 에너지가 트리니티 에너지가 들어온다고 했고 그리고 크로스바
크로스바라고 하는 이 가로 라인들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가로 라인의 중심에는 송가선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미주신경이요. 열 번째 뇌신경이 미주신경, 이 자율신경입니다. 자율신경이고, 이 자율신경을 이용했을 때 에너지가 극도로 효율적 시스템을 갖추게 됩니다.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이 의식적으로 오장육부를 내가 심장을 움직여야 되겠다, 뭐 폐를 움직여야 되겠다, 이렇게 하면 위기 대응이 늦어질 수가 있죠. 그리고 엄청난 에너지가 소모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체는 가장 효율적인 에너지 시스템을 구현하기 위해서 자율신경 시스템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율적으로 움직인다. 심장이 내가 의식하지 않든 의식하든 상관없이, 의식하지 않든이죠. 의식하지 않아도 알아서 자율적으로 움직인다. 이것이 이제 자율신경인데, 이 자율신경을 통해서 FA가 인간을 통제하고 있다 이거죠. 그것이 이 자율신경의 설정은 우리가 공부를 위해서 DNA에서 잠재의식을 통해서 가져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잠재의식을 통한 통제, 그 잠재의식을 통한 피지컬과 또 감정체의 통제를 통해서 우리는 그들의 속박에서 지금 벗어나지 못하고 살아왔던 거죠. 그러면 이 부모로부터 받은 바바툼 세포라고 하는 부분과, 그리고 이 부분은 에너지의 저장고라고 할 수 있는 그만큼 파워가 나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 문제가 생겨버리면 사람들이 어떻게 되냐면, 이게 기립근이거든요. 척추 기립근에서 이 부분을 얘기하는 거죠. 이 부분이 미주신경이 지금 에너지가 들어와서 송가선에서 에너지가 들어온다면 반드시 이 척추의 에너지를 통로를 통해서 꼬리뼈에 자극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꼬리뼈가 부서지도록 아프다라고 얘기를 해야 될까요? 저는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여기가 아팠기 때문에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 고통을. 그러니까 아이들이 다 컸는데도 지금 뭐 30살이 넘어먹은 아이들이 밟을 수가 없죠. 아이들이 어렸을 때 맨날 여기 밟아달라고 했을 정도로. 그래서 이제 뭐 척추 세라피 하시는 분들은 못 밟게 합니다. 이게 더 틀어진다고 해가지고. 그런데 일단은 여기 요 뼈의 여기가 지금 토르션 됐다라는 건 비틀어져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누구는 요 지점으로 대각선으로, 요 지점은 이렇게 대각선으로 비틀어져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꼬리뼈 만져보시면 이 위치가 이렇게 다르게 정렬해서 벗어나 있는 것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 이것이 결국 이 다리의 근육들이요. 이 다리의 햄스트링이라고 하죠. 여기까지 다 잡아당기기 때문에 이 무릎 정렬도 깨집니다. 이렇게. 골반도 삐뚤어지고 무릎 정렬도 삐뚤어지고 이 발목까지 다 이 균형이 깨지게 됩니다. 그럴수록 이제 갈수록 힘을 못 쓰게 되는 거죠. 척추 라인도 틀어지고 골반 라인도 틀어지고, 그 다음에 무릎뼈부터 시작해 가지고 이렇게 발목까지 뿐만 아니라 앞길이하고 뒤쪽의 근육 길이도 달라집니다. 그래서 다리가 휘어지거나 아니면 이렇게 X자다리, O자다리, 사실 이 모든 게 다 카르마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힘도 쓰기 어려워지죠. 그래서 이런 자기의 신체를 보고 카르마를 이해할 수 있고, 또 이것의 변화를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우리 안목이 필요한 부분이고요. 다시 한번 좀 더 자세히 보면은, 이 요추 마지막에 이어서 요 꼬리뼈 요 부분이요. 요 부분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기가 여러분들 많이 이제 부어 있거나 민궁덩이라고 하죠. 여기가 일자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렇게 되면은 힘을 못 쓰게 됩니다. 이 부분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넓적한 삼각형 뼈를 얘기를 하고, 여기에도 이렇게 신경이, 구멍마다 신경이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상에서 나오는 신경하고 이렇게 합쳐집니다. 이 근육 안에서. 그래서 여기가 납작해져 있거나 여기가 납작해져 있거나, 아니면 이게 전골되어 있거나 후굴되어 있다고 얘기하는데, 다시 요 그림으로 보시면은 요 구멍을 통해서 또 이 다리로 내려간다는 거예요. 이렇게 힘줄근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단전호흡도 여기서 중심으로 하는 거죠. 이 안에 에너지를 돌리는 건데, 이렇게 커브가 있어야 돼요. 여기가 천골이고 여기가 미골 꼬리뼈고요. 이 골반 횡격막하고 이 횡부 횡격막이 이제 수축 이완을 잘 해서 호흡의 에너지 양들을 여기다가 확보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앞에 이렇게 치골이, 이 항문이 말리게 되면, 이 뒤쪽이 말리게 되면은 이 치골이 튀어나오게 됩니다. 치골이 완벽하게 이렇게 이 치골이 뒤로 물러나는 상태. 그래서 엉덩이가 이렇게 힙업이 되어야 되는 상태가 가장
아름다운 상태가 건강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꼬리뼈 관찰 충분히 하시고요. 그리고 샤워를 하실 때에도 이런 이미지가 있어서 가져왔는데 여기다 집중 샤워. 그래서 여기에 냉기가 올라오면 좋은 사인입니다. 냉기가 올라올 때 몸이 계속 굳어져서 아프거든요. 통증이 심해지는데 이 모두가 좋은 사인이라는 거 같이 이해를 하시게 되면 좋을 것 같고, 결국 냉기가 들어와서 아프다. 카르마가 해제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런 긍정적인 사인이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께서 아픔이 정말 나한테 축복이라, 치유의 과정으로서 또 나한테 축복과 기적이 일어나는 시간이라는 이런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구성 요소를 공부하면서 계속 영어 공부를 하게 되는 상황이 됐는데요. 크랄리티, 명쾌함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에너지 2차원의 감정체를 공부하는데 명쾌함과 투명함과 맑음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제 에너지는 맑음의 수행이요. 또 의식은 밝음의 수행이라고 이게 말씀을 드려왔는데요. 에너지가 맑아야 빛이 그만큼 투과를 하겠죠. 그리고 의식이 어두워지면 에너지를 관통을 하지 못하겠죠. 그리고 이 밝은 의식이라고 하면 그래서 이게 연동되어 있는 겁니다. 이게 한 세트인 거죠. 에너지가 의식이고 의식이 에너지라는 게 이 두 측면을 합쳐보면 맑음의 수행과 밝음의 수행이 함께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이 맑음이라고 하는 거는 모든 것들을 비춰주죠. 이렇게 투명하고 뚜렷해지고 감정이요. 여러분들 감정이 명쾌해진다. 명료해진다. 이게 뭐냐면 내 감정이 무엇인지 모르는 게 흐릿한 겁니다. 그 흐릿한 건 내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명료한 것만이 내 거다. 감정조차도 명료해야 됩니다. 내가 두려우면 두려운 거고 슬픔은 슬픔인 거고 또 내지면 분노면 분노인 거고 기쁨이면 기쁨인 건데 이게 두려운 건지 슬픈 건지 기쁜 건지 우울한 건지 자기가 자기 감정을 알아차리지 못하는 상태가 잠재의식이 통제되고 있는 상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식적으로도 분명한 분별력으로 우리가 1차원에서 1밀도에서 공부를 1차원에서 공부를 했던 것처럼 분별력, 흙의 힘이다. 이것은 물 엘리멘탈의 이런 속성, 크랄리티 속성에 의해서 더 강력해진다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퓨어리티는 순도, 순수, 순결입니다. 그래서 물의 힘은 제가 이제 물은 모든 것들을 섞인다고 했잖아요. 모든 것들을 받아들이고 섞이고 녹이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남의 것들을 잘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래서 오염되기가 쉬운 거죠. 그러면 물이 오염된다라는 거, 이 상태를 기억할 깨끗함, 청결, 순결, 왜 그러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결국은 제가 그 안수받고 추락한 이들을 바람핀 남봉꾼이라고 표현한 이유가 가디언하고 관계를 맺었으면 끝없이 가디언하고 관계를 맺어야 되는데 FA하고 갈아탔다. 이게 불륜 주파수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의미로 보면 이 순결이라는 말이 이해가 되실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순결, 그래서 에스틱 피어리티는요, 단일 민족을 얘기하는데 아누나키가 지금 남북이 이러기 되기를 오랜 시간 동안 바래왔습니다. 강력한 파워를 구사하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들 이 과정도 순수한 겁니다. 순수한 거. 그래서 우리 이 순수한 엔젤릭 휴먼들은 이 순도를 중요하시게 여기게 되면 오리지널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짝퉁 모방한 거 싫어하고 그리고 혼종이 된 거 또 내지는 퓨전이 된 거 이런 것들 싫어합니다. 그리고 가장 이 액체 중에서 중요한 거는 뭐 채소즙, 액체즙 이런 거죠. 액체즙. 그 여러분들 액체즙 이렇게 이제 채소가 싫으니까 과일도 싫으니까 육즙을 좋아하죠. 현대인들 육즙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항상 즙을 좋아한다라는 게 아쿠아 매트릭스에서 온 존재들의 선택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 그리고 이 아쿠아 매트릭스에서 온 존재들은 목욕도 좋아하고요. 이렇게 과일들 좋아한답니다. 과즙을 좋아하고 이런 것들이 다 어떤 순수성하고 관련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100% 주스를 먹어도 뭐 10% 오렌지 주스에 뭐 다른 게 들어가 있다 이런 거 싫어한다는 얘기
얘기죠. 예, 여러분들이 이 오리지널한 거 좋아하고 순수한 거 좋아하고 자연 상태, 유기적인 거 좋아하고 이러한 것들도 여러분들의 본성 안에 있다라고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색의 순도 이것저것 섞이지 않는 겁니다. 예, 맛도 깔끔한 그 고유의 맛들 이런 거지 MSG 쳐가지고 탁해진 맛, 가공된 맛, 인위적인 맛 이런 거 싫어해지는 거죠. 여러분들이 미연 맛을 싫어할 때, 다시다 맛을 싫어할 때 미각이 깨어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우리가 더 주목해야 되는 부분들은 이 측은지심입니다. 이 컴패션은요, 예, 여러분들이 착각하기 굉장히 좋은 이 단어이기도 합니다. 예, 기독교에서도 컴패션 단체도 있고 많이 사용하는 것처럼 누군가를 동정한다라는 것이 상대도 기분 나쁘실 수도 있고 자기도 교만해질 수가 있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근데 연민 측은지심은 우리가 지금 카타라 센터에서 나오는 또 고유의 미덕 에너지는 제가 스틸 포인트에서 나오는 강력한 전자기력인 것이지 이것이 인간적인 기준에서 내가 너가 불쌍하다. 그래서 내가 너를 돕는다. 이런 식의 선형적 사고에 있지 않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측은지심은 나와 너를 하나로 보는 이론성 안에서 내가 아프듯 너의 아픔도 내가 안다. 그래서 우리 성경에서 과부된 사람들을 홀로 두지 말고 돌보라고 하는 얘기도 그런 거와 같습니다. 그래서 뭐 우리가 가난한 자에 대한 뭐 또 내지는 힘든 사람들 돌보고 뭐 그런 마음들이 누구한테나 있는 건데 이 부분이 정말 일원성 그들 또한 나도 하는 신 근원의 조각인 것만큼 나의 삶이 귀중한 것만큼 그들도 신의 조각으로서 존중받아 마땅하고 사랑받아 마땅하는 그런 마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측은지심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상대를 시혜의 대상으로 본다든가 내가 어떻게 무언가를 해서 그들이 달라질 거라는 어떤 그런 인간의 에고가 할 수 있는 오만이나 교만에서 주는 에너지는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이론성에서 나오는 깊은 리스펙에 대한 사랑과 같은 거죠. 그리고 이제 그들에게 할 수 있는 게 친절과 호의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컴패션과 똑같이 이론성의 신근원의 자녀이고 우리가 우주의 형제로서 나눌 수 있는 친절인 거지. 내가 너한테 준다. 내가 좀 더 나은 위치에서 너를 동정하거나 또 너에게 뭔가 호의를 베푼다라고 했을 때 이미 이원성에 빠져 있기 때문에 이것은 덕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정말 내가 무언가를 호의를 베풀었다, 친절을 베풀었다, 누군가를 동정했다라고 하는 것에는 뭐가 있냐면 내가 했다라는 의식이 없습니다. 왜 하나이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했다라는 의식이 없고 또 우월감이나 자만심이나 이런 게 들어설 자리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해도 행함이 없는 상태에서 행하는 거를 우리가 궁극의 깨달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clarity, purity, compassion, kindness 하나의 덕목으로 또 물 엘리멘탈의 속성으로 이해를 하시면 좀 더 사랑이 어떠해야 되는지에 대한 감각들을 얻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제 저의 총정리, 지금까지 강의했던 모든 부분들을 다 종합해서 한 장의 관련 키워드들을 지금 모아보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정말 지구의 마지막 때, 내일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우리가 시간대를 살고 있는데, 마지막으로 총정리하는 그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네 개의 속성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고요. 예. 이제 오늘 중요한 부분은 이렇게 1밀도 2차원의 물리적 감정체다. 이게 플레인 평면적 체험이라는 거. 여기에 여러분들이 이제 감정을 외면하거나 포장하거나 조작하거나 또 느낌을 과장하거나 아니면 무시하거나 이러한 행동들을 당장 우리는 스탑을 해야 됩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이 잠재의식에서 나오는 부정성이기 때문에 잠재의식장이 치유되면 치유될수록 여러분들은 이런 순수한 소망을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물 엘리멘탈의 힘은 녹이고 용해시키고 섞이고 또 뿐만 아니라 우리가 목욕을 하듯이 씻기고 세례를 받는 듯한 이렇게 정화의 힘을 갖고 있다.
그래서 앞서 살펴봤던 이 청골 차크라요. 저의 청골 차크라와 주황색 옅은 복숭아. 그 다음에 이 태도 오늘 볼 겁니다. 그래서 가볍게 태도와 책임 강의는 이미 영상에 올려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복습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은혜에 대한 부분들 보겠습니다. 사실 이것은 다양성의 존중이고 나를 미워했던 사람, 나한테 상처 줬던 모든 사람 그것 자체가 환상이기 때문에 환상을 깨버리면 용서할 대상도 사실 없어지지만 아직 환상을 내가 아직도 강력하게 체험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이 끝없는 용서라는 시간이 필요한 거죠. 예, 그래서 이 태도가 역전되어 버리게 되면 내 안에 이렇게 은혜로 충만함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랑받고 있다는 충만함보다는 나만 미워한다라는 또 이렇게 아니면 또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는 미움과 혐오의 에너지로 우리 일상을 살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혐오와 미움이 이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이 있다면 한 발자국도 나아갈 수 없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잠재의식장하고 관련돼서 FA가 우리를 통제하는 곳이기 때문에 결국은 자아 주권을 내준 겁니다. 나의 영토를 내준 겁니다. 나의 영토를 지배하게 바디를 내어주고요. 바디를 내어준 거죠. 그러니까 내면에 신근원의 파워가 있다라는 걸 자각하지 못한 상태에서 주권을 상실한 상태, 파워를 잃어버린 상태를 이렇게 권능 상실, 무기력증에 빠져 있는 상태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잠재의식이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이 권능을 상실하게 된다. 무기력에 빠져 있다. 여러분들 이걸 기억하시게 되면 힘이 없는 이런 무기력한 상태의 자신을 절대 방치하려고 하시면 안 됩니다. 이때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여러분들이 호흡과 명상을 통해서 에너지 주파수를 끌어들이고 또 그 에너지를 가지고 밝은 생각을 통해서 바로 액션을 통해서 정말 이 작용 반작용에 의한 에너지 상쇄가 필요한 거죠. 반대의 행보를 해보는 겁니다. 파워풀하게 행동을 하고 실천을 하고 일원성의 행동들을 계속 꾸준히 이어가면서 이 실제 이 파워를 내주는 시간들을 한치도 허용하지 않겠다. 이러한 부분들이 필요한 거죠. 여러분들의 그건 선택인 거고요. 그 선택을 통해서 시간이 갈수록 우리의 권능, 우리의 파워는 강화되게 됩니다. 이래서 정말 질 수 없는 게임을 하게 되는 거죠. 우리는 끝없이 승리의 도장을 찍고 앞으로 나아간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에너지가 맑아야 되는 거. 그랬을 때 내 감정도 의식도 투명해진다는 거. 그러니까 잠재의식 장이라고 하는 거는 정말 탁해질 대로 탁해져 있는 탁한 그 자체입니다.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십시오. DNA에 우주의 뭐 전쟁의 역사부터 시작해서 지구의 역사 또 뿐만 아니라 이번 생만 봐도 가족들하고 관계 속에서 얼마나 부정적인 체험들을 많이들 합니까? 그렇게 되다 보면 이 에너지 장 자체가 잠재의식 장에는 온갖 쓰레기가 다 있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탁해진다. 에너지가 탁해진다. 그래서 우리의 목적은 이렇게 투명해지고 순수해지고 청정해지고 이렇게 내 안에서 거기에서 나오는 일원성에서 나오는 이런 측은지심과 친절을 통해서 우리가 근원과의 하나된 또 근원의 자녀로서의 만남인 그런 진정한 소통을 하게 되는 거죠. 수직적 채널과 수평적 채널들이 함께 작동하게 되는 이에서 필요한 디자이어리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스피레이션 여러분들이 이 영감이죠. 그래서 이 영감은요, 여러분들이 이 영감을 받기 시작을 해야 삶이 재미있고 흥미로워지기 시작을 하는데 이 영감이 없다라는 거 잠재의식이 나를 지배하게 방치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DNA 정보는 다 과거에서 온 거예요. 부모로부터 왔든 또 내지는 우주의 역사, 지구의 역사로부터 왔든 다 과거를 살고 있기 때문에 right now라고 하는 지금 오늘 현실에 완벽하게 집중을 못하게 되고 못하게 되기 때문에 나의 창조력이 깨어나지 않게 되고 그래서 당연히 근원과의 연결 속에서 채널을 통해서 계속 주파수를 받으면서 우리는 영감 아래서 새로운 경험들을 계속 해 나가야 되는데 우리는 과거의 경험에 끌려서 오늘을 산다고 해도 계속 우리는 과거의 의식대로 살고 있는 거죠. 이게 잠재의 의식이 나를 이끌고 있는 무서운 힘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영감을 얻기 위해서는 항상 오늘 지금에 집중할 수 있는 상태여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이유는 잠재의식이 내 발목을 잡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섀도우와 잠재의식에 대한 치유가 과정이 없다면 여러분들의 삶은 재미있어질 리가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임밀도의 평면 공부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렇게 2차원이죠. 2차원은 평면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렇게 평면은요. 앞하고 이렇게 보시면은 내가 여기 있다고 서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여러분들이 앞부 여기가 앞이고요. 여기 뒤라고 치면 앞하고 뒤고 여기 왼쪽 오른쪽 이게 좌우입니다. 이게 평면입니다. 나를 중심으로 해서 동서남북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사방을 공부하는 겁니다. 사방을 공부하는 평면적 체험을 한다. 그래서 수평적 체험의 환상이 깨지겠죠. 여러분들이 이 수평적 관계에 나보다 앞선 사람이 있고 나보다 뒤처진 사람이 있고 또 나의 왼쪽에서 같이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관계를 통해서 여러분들은 많은 실망들을 하시고 이 관계를 통해서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완벽하게 고립된 상태에 우리가 놓이게 되는데 여러분들이 이 고립과 단절 자체를 통해서 삶이 슬퍼지고 외로워지는 거예요. 그러면 실제 이 관계 속에서 내가 단절감과 내 충족감을 이룰 수 없다면 그때 우리는 비로소 나의 고통과 절망 안에서 내 삶의 이유를 묻기 시작하고 나는 누구인가를 묻기 시작하고 신근원과의 수평적 관계를 맺기 위한 첫 걸음을 시작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끝없이 인간관계에 대한 역할이 있는 것이고요. 앞사람으로서 뒷사람으로서 또 옆사람으로서의 역할이 있는 것이고 그 기대가 충족되지 못한다면 여러분들은 더 수평적인 관계에 대한 소망을 가지셔야 되는 이유가 있는 거죠. 이러한 부분들 때문에. 그래서 관계에 대한 고통이 없다면 사실 수직적인 관계 맺음에 대한 강렬한 열망도 저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인간관계가 잘 풀어지면 내적인 고민들을 하기가 어렵죠. 그런데 지금 현대인들은 혼자서도 잘 살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면서 기쁨 없는 생활을 하다 보니까 에너지 누수가 계속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에너지가 근원으로부터 단절되면서 자기는 고립되고 고립된 상큼 혼자 살아도 잘 살 수 있다고 착각을 하지만 결국은 우리는 죽음이라는 환상과 오류를 경험하게 되는 상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뭔가 마음이 아프다, 또 내지는 죽음을 직면하게 됐다, 사건 사고를 계속 경험한다, 다 여기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관계를 통한 감정 체험의 한계를 경험을 하고 영원한 게 없으니까요. 영원한 관계가 그래서 수직적 체험에 대한 관계의 소망을 갖게 된다라고 긍정적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겠죠. 그래서 오늘 이제 제일 중요한 부분은 이 잠재의식을 통해서 현현시키는 필터입니다. 잠재의식이 여러분들 DNA, 가족의 DNA 중에서 특정 DNA를 뽑아서 그게 필터인 거예요. 그래서 육체가 닮았죠. 손가락이 닮고 발가락이 닮고 얼굴 생긴 생각 닮고 또 행동하는 게 닮고 얼굴 모습 이런 것들 다 감정도 닮았습니다. 그래서 질병도 이 가족력이라고 하는 질병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력, 집에 당뇨병 과정, 고혈압 과정, 암 과정이 있다면 가족들하고 완벽하게 가족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고요. 깨달음을 얻고 완벽하게 가족과 다르게 살려고 노력하지 않으면 가족력은 그대로 답습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가족은 어떤 역할을 하냐면 예, 가족의 에너지가 이게 DNA로 똑같이 복제가 됐는데도 가족을 부정하는 한 결국은 자기를 부정하게 된 것이고 가족은 자기를 비춰주는 얼굴과 같습니다. 거울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가족을 통해서 내가 그 에너지를 갖고 있다는 걸 인지를 해야 되고 그때부터가 시작인 거죠. 가족은 더 이상 나의 원망과 어떤 뭐 책망의 대상이 아니라 나를 비춰주는 거울로서 충분한 역할을 다 하게 된 것이고 그리고 가족하고의 관계를 좋든 싫든 어떻게 풀었든 간에 문제는 나한테 있는 거죠. 나한테 그대로 복제된 에너지 패턴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치유하려고 집중하지 않는 한 우리는 이 인과의 사실, 윤회, 환생하는 이 사슬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되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무의식적으로 잠재의식을 발현시켜서 생기는 고통에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삶의 윤회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거고 이것을 우리는 영성 공부, 진리 공부, 의식 공부를 통해서 의식적으로 지휘하는 감정체. 여러분들의 감정은요 지휘할 수 있다는 거죠. 선택할 수 있고요. 자유의지에서 선택할 수 있고 의식적으로 내가
감정 상태를 바꿔나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의식적으로 지휘하는 데에는 엄청난 에너지가 들어가고 이 에너지에 집중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물질 세계의 삶을 좀 더 가볍게 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의식적으로 자신의 이 지휘되는 감정 상태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에너지가 필요한 거고 에너지를 완벽하게 집중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우리한테 요구되는 거죠. 그래서 잠재의식의 이런 부정적인 체험이요, 과거로부터 오는 거고요, 역사로부터 오는 겁니다. 이 환상을 증폭시켜 주는 게 이제 섀도우인 거죠. 그래서 부정적 에고가 계속 강화가 되면 계속 내 안에서 으르렁거리고 씩씩거리는 사자가 있는 겁니다. 계속 삐딱하고, 반감을 일으키고, 여러분들이 반감을 작동하는 한, 네, 행복할 수 없죠. 기쁘고 감사하고 이러한 것들이 다 그 나의 불행을 자초하는 것이기 때문에 계속 어떻게 영원한 긍정적 맥락에 접속하듯이 자신을 변호하고 포장하고 현실로부터 그 회피하기 위해서 나는 괜찮아라고 포장하는 게 아닙니다. 이것도 진실하고 관련되어 있죠. 나의 섀도우를 직시하고 인정하면서 얘를 고양이로 만드는 것. 이게 감정이 이제 지휘되는 상태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두려움은 선택이라는 것을 알아서 두렵지 않기로 선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태도에서 많이 다뤘던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더 다뤘지만 그래도 더 숙고하는 시간이 필요하실 거라고 보여지고요. 결국은 이 섀도우를 치유를 하지 않게 되면 이게 이번 생에 태깅됐든 전생에 태깅되면 이번에는 100% 태깅인 거고요. 이 섀도우 장에서 못 벗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섀도우 댄서들과의 춤, 그리고 이 밤마다 라라랜드에 끌려가가지고 섀도우 댄서들하고 춤을 추는 거, 놀다 오는 것뿐만이 아니라 기억이 조작된다는 게 제일 큰 문제입니다. 이들은 기본적으로 반감을 일으키고요. 그래서 삐딱선을 타고, 그리고 혼자서 할게, 내가 알아서 할게, 이 말을 입에 달고 살죠. 함께라는 것을 모릅니다. 위드니스를 모릅니다. 함께하는 것보다 혼자서 할게, 알아서 할게. 그래서 그리고 혼자서 그 결과물을 가지고 혼자 놀기도 하고 그 결과물을 가지고 인정받으려고 하는 거죠. 인정받고 칭찬받으려고 하는. 여러분들 이 내 안에서 혼자서 알아서 하고 싶은 마음, 이런 마음들을 극복하는 것도 우리의 숙제입니다. 그래서 현실을 도피하는 에너지, 관계를 맺으려고 하고 관계에 있어서 서로 공동 창조하려고 하지 않는 에너지들, 이런 에너지들 또 현실에 있어서 결과들을 가장 최선의 베스트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완전히 집중을 해야 되는데 혼자서 하고 알아서 하다 보면 지식과 정보의 양에 한계가 걸리게 됩니다. 자신의 이제 부족한 부분들을 인지가 안 되면서 이 부족한 지식과 정보를 가지고 베스트를 만들어낼 수는 없는 거죠. 여러분들이 베스트를 만들려면은 어떤 결과에 있어서 최상의 것들을 결과물들을 만들어내려면 끝없이 묻고 배우고 완벽한 집중을 통해서 과거에서 끝없이 올라온 이 표선과 투사를 완전히 멈춰야 됩니다. 과거의 경험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 내가 어떻게 베스트를 만들어낼 것인가에 대해서 목적의식을 갖고 집중을 해야 되고 지식과 정보를 모으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죠. 이때는 뭐 자존심, 체면, 이면 이런 거 중요한 게 아닙니다. 검색을 하시든 인간 사람들한테 묻든 부모한테 묻든 조상의 지혜를 가져오든 모든 정보들을 가져오는 것만이 지금 나한테 필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나태와 게으름, 나태 지옥입니다. 게으르거나 자존심을 부르게 되면은 문제가 해결이 안 되죠. 그래서 이 베스트를 만들어내야만이 우리는 기쁨과 자존감이 계속 올라가게 되는데 결국 이 자존감이 떨어지게 되면서 결국 꿈속에 가위가 눌리거나 자신을 포장하기 위한 에너지를 자꾸 쓰면 쓸수록 조증과 우울증을 반복하는 조울증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지금 잠재의식하고 관련된 심리, 에너지 장들을 정화시키지 않으면 이것이 개인의 문제뿐만 아니라 이 억압된 감정 자체가 대기권에 흡수되고 이 기후변화와 사건, 사고를 유발하게 된다까지 이렇게 살펴드렸는데요. 여러분들한테 일어나는 우연한 불행의 사건 사고라든가 또 내지는 남들은 안 일어나는데 나만 겪고 있다. 이거는 엄청난 메시지를 갖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전체 에너지 장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고, 그래서 잠재 의식을 통한 이렇게 부정적 에고가 강화되면 강화될수록 나르시시스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자아도취, 우월감, 수선화, 외로운 수선화가 돼서 모든 사람들이 자기만을 바라보기를 바라죠. 소시오패스의 극도의 자존감과 감정 조작과 은폐 과정이 일어나는데 이 베탈리 에너지입니다. 페탈리에 감염되면 감염될수록 이 에너지가 강화가 되는 거죠. 그래서 레인보우 주파수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은 이 페탈리가 오버라이드 나를 완전히 압도하는 것들을 멈출 수 있다라고 하지만 지금의 이 상황은 더욱더 악화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위기 대응 이멀전시가 선포된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여러분들이 또 하나 우리가 이제 섀도우에 대한 부분 2차원 하면 잠재의식이고요. 잠재의식 하면 섀도우인 겁니다. 섀도우 공부를 끝내지 않으면 어떤 것도 할 수가 없는 상태인 거죠. 지금 티칭에 있어서 프리덤 티칭에서 핵심을 내면의 신 가르침, 두 번째 카타라 형판 가르침, 제일 중요한 부분은 섀도우 역학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1, 2, 3 이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확실히 내 것으로 만들어내야만이 이 산을 넘을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 프리덤 티칭 완벽하게 이해하시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외부 창조의 공부도 끝낸다고 할 수가 있는 거고요. 여러분들이 꿈의 바다를 건너야 되는데 내가 정말 꿈속에서 이렇게 FA의 에너지들과 춤추고 놀면서 섀도우 춤을 추면서도 불구하고 자기가 빛의 춤을 추고 있다라고 착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1밀도의 아누비스 섀도우 외가리 보이들입니다. 4차원에 입문할 때 이 선수로 발탁이 되는 거죠. FA에서 일꾼으로 발탁이 되면서 계약을 하는 거. 딱 그 호텔 델루나의 여진구 생각하시면 됩니다. 갑자기 눈이 열리고 아이유의 부하가 되는 거죠. 발탁되는 과정. 이렇게 아노비스 섀도우를 방치하게 되면 이렇게 된다. 이밀도 델피 섀도우는요. 이 델피는 사제장을 얘기하는데요. 초탈한 에너지로 영성 어느 정도 좀 알겠다고 거들먹거리고 다니다 보면은 이 영성계 가짜 마스터로 등극하는 거죠. 내가 뭐 눈이 열리든 전생 받으면서 돈 버는 누구처럼 또 내지는 초능력이 생겨서 누군가를 치유해 주려고 하는 누구처럼 남들이 안 보이는 걸 보면서 잘난 체하는 누구처럼 영성계에 자기가 가짜 마스터가 되는지도 모르고 FA의 자기도 모르는 일꾼으로서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신의 능력을 가시하고 싶어서 귀신들의 힘까지 끌어들이는 것하고 같습니다. 3밀돈 드래곤 섀도우입니다. FA와의 완전한 이제 의식 결합들이 비중이 올라가죠. 그래서 이제 강력한 파워를 이양받게 되는데 타락한 힘과 FA의 타락한 힘과 야합을 하는 단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힘들은 강화될지 모르지만 그러면서 어떤 자신의 권력과 파워를 이용해서 남들을 지배하고 통치하려고 한다. 그게 여성들의 대지엄마 파워이기도 하고 가정에서 이거는 좀 작은 수준에 나타나는 레벨이라면 더 큰 수준에서는 지금의 여기 권력들이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들은 거의 뭐 다 지금 이렇게 됐다라고 해야 지금 정말 우리나라 보면 미쳤습니다. 그래서 정말 끝 추락하는 것은 날개가 없는 것처럼 끝없이 바닥을 보여주고 있는데 공부하시는 여러분들이 희망이라는 거 기억하시면서 전체 에너지장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책임감을 갖고 열심히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네 번째 이제 멀린 섀도우는 이 멀리는 배신의 아이콘들은요, 완전히 뭐 이거죠. 아닌 것처럼 침투하거나 뻐꾸기 둥지 아래 뻐꾸기 낳고 다 키운 다음에 자기 새끼 버리고 남의 새끼 더 세게 키우는 이 뻐꾸기 둥지 신세가 되는 것. 이 결국은 배신인 거죠. 키워준 공도 모르는 이 음모와 배우의 역할자로서 역할이 강화되는 거죠. 그러니까 너 안에 침투해서 그러니까 지금 이겁니다. 이렇게 해서 완전히 여기는 여기였단 말이에요. 누구의 수하였습니까? 여기 수하였죠. 이 수하가 여기였고 한이었고 근데 이 둘이 어떻게 들어왔습니까? 여기 들어와가지고 완전히 폭파시켜 버렸죠.
이 좌의 계획입니다. 근데 이 안에 이 두 간에 1인자 1인 간의 알력 싸움이 여기에서도 난장을 일으키고 있고, 도대체 이 여기에 오른쪽에 정신이 있는지를 물으면 어느 누구도 찾아볼 수 없죠. 자유의지의 선택을 통해서 우리가 스스로 자신이 돈을 모으고 집을 사고 자기를 개발하고 이렇게 가족을 끌고 가고, 이러한 옛날에 살았던 여기 정신이 한 개도 없습니다. 여기는 완전히 여기에 세뇌 당했고요. 그리고 여기에 지금 이 에너지는 그냥 사회 전체에 유포돼 가지고 이상한 최악의 상태를 경험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까지 이렇게 보고요. 여러분들이 섀도우 잠재의식 공부에 대한 아이디어는 계속 제가 이제 여러분들 불편하신 거에도 불구하고 또 뼈 때리는 프리덤 티칭 편에서 많이들 얘기를 했으니까 여기도 다 똑같은 얘기잖아요. 우리 태도만 하면 여러분들 불편해지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여러분들이 좀 나아지셨다면 좋아요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레이스, 여기는 2차원이잖아요. 2차원 그레이스, 은혜입니다. 이론성의 모든 현현을 있는 그대로 허용하는 것은 나하고 다르게, 우리가 감각기관이 쟤와 나하고 다르다라고 오감기관이 계속 장난을 치고 있는 거야. 쟤하고 나하고 달라, 내가 이뻐, 뭐 아니면 쟤가 이뻐, 아니면 쟤는 나한테 친절하게 말해, 쟤는 불친절해, 계속 판단을 일으킨단 말이죠. 그것에 확신에 빠져 있는 겁니다. 이게 에고가 하는 짓인데 이 모든 걸 스탑해야 되는 거죠. 이건 뭐냐면 신의 조각으로서 다양성, 신의 조각, 인간에 대한 다양성을 존중해 줄 수 있는 것, 그리고 다양한 의식 레벨과 공부의 진행 정도 또한 그들의 선택이기 때문에 인정해 줄 수 있는 것. 그러니까 내가 누구보다 우월하거나 누구보다 열등하다는 의식은 절대 들어올 수 없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누구한테도 내가 상처를 줄 수도 없고 상처를 받을 수도 없지만 내가 상처받았다고 기억한다면 끝없이 용서하면서 내가 은혜 안에 있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거죠. 신의 은혜로 다가간다면, 이렇게 어프로치 하게 된다면 신의 은혜를 알게 될 것이다. 여러분들이 먼저 자비로워지는 것, 이 예의를 갖추는 것, 품위를 지키는 것, 이런 것들이 우리한테 필요하다라는 얘기인 거고요. 이거 자체가 2차원 에너지인데 이 은혜의 에너지가 정말 맑고 순수하고 투명한 겁니다. 그리고 호의를 베푸고 측은지심을 갖는 에너지라고 할 수 있죠. 다 연동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중요한 부분들은 이렇게 이번 생에 은혜는 당신을 제한하는 이번 생이나 다른 생의 채태가 지각 필터를 제거하는 곳에 있다. 감정체가 두려움에 떨게 만드는 것을 말해주는 필터들이다. 이게 여러분들 유전자에서 가져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지각 필터를 제거하는 것, 우리 부모를 통해서 내가 받은 유전적 설정, 오장육부의 상태, 감정 상태는 진정한 내가 아니라는 것을 이해해야 된다라는 대목인 거죠. 그러기 위해서 자기가 자기 자신을 가리키기 위한 부분들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셀프 티칭입니다. 자아가 깨어나서 자기 자신을 가르치는 것을 말하는데, 여러분들이 to be fearless입니다. 담대해지도록 계속 용기를 내야 되는 거고, 두려움이 선택인 것을 알아서 두렵지 않기로 선택을 하는 거고요. 효과, 왜? 두려워서 벌벌 내가 힘이 없다, 약하다, 무섭다 그러면 이게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보호하려고 하고 이렇게 사랑을 받기 위해서 자기가 아픈 거를 선택한다, 약해짐을 선택한다, 파워를 선택한다, 파워 없음을 선택한다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두려움은 선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뭔가 담대해지도록 노력하는 거, 또 그리고 어떻게 효과적일까, 어떻게 효율적일까, 이펙티브 할까, 이게 지금 우리가 이 일미덕에서 배웠는데 여기서 이렇게 가르치고 있잖아요. 이 연동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피지컬 이모셔널 바디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효과적이나, 이거는 너와 나를 갈라서 판단하고 감정을 분출하는 시간들을 멈출수록, 여러분들이 이론성의 사랑을 깨달을수록, 그리고 너와 내가 모두 좋은 선택을 또 그리고 최상의 베스트를 하기 위해서 집중할수록 효과적이게 됩니다. 진정으로 나를 위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서 이것이 진정으로 나를 위한 것이죠. 너를 행복한 게 내가 행복한 거고, 그리고 내가 나를 이롭게 하는 것이 너를 이롭게 되는 상태, 서로 윈윈하는 결과를 만들어내기로 선택하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경험과도 마주할 수 있도록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Face any experience입니다. 여러분들이 모든 삶을 경험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경험을 통해서 그게 어떤 경험이든, 카르마로 오는 경험이든 또 내가 의식적으로 선택한 경험이든 이렇게 모든 경험과 마주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다는 거죠.
두려움이 환상인 줄 알고 신이 창조한 모든 세계를 탐구하기로 위해서 앞으로 나아가기로 선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경험한다라는 거는 신의 또 다른 창조 세계를 경험하는 거기 때문에 사람들이 좋아지고요. 사람들을 만나고 싶고 사람들을 통해서 배우고 싶기 때문에요. 그건 신이 창조한 세계를 경험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사람이 싫어서 고립되거나 혼자 외톨이로 있다라는 것 자체가 신을 부정하는 행위와 같습니다. 그래서 고립과 단절과 이 외로움의 상태에서 반드시 벗어나야 될 이유이기도 한 거죠. 그래서 뭐 전체는 읽지는 않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이 다뤘던 내용이기 때문에 중요한 것들만 보고요. 예. 이 용서라는 도구를 사용해야 되는 이유는 아직도 우리가 진화의 낮은 상태에 있기 때문이라는 거. 그냥 막 사랑이 주변에 내팽겨지고, 그러니까 말과 감정과 이게 다 에너지잖아요. 에너지를 관리 안 하고 여기저기 함부로 내팽겨쳐서 범벅이 되어 있다는 얘기죠. 분노에 휩싸이는 것보다 누굴 책망하고 판단하는 것보다 낫기 때문에 용서라는 행위가 필요하다라는 얘기고요. 지금 예, 진리는요 정말 인사이드 인사이트입니다. 내면에서 오는 여러분들의 통찰이 계속 열리는 시간이기 때문에 내적으로 계속 인사이트가 밝아지기 시작하면 여러분들은 어떠한 상황이 있어도 삶은 사라지게 되어 있고 또 어떤 역경도 극복할 수 있는 힘들 또 영감 아이디어를 얻게 되죠. 그래서 이 감정체를 다루는 방법을 공부해야 할 필요가 반드시 생기게 된다. 2차원의 물 엘리멘탈 공부는 너무너무 중요한 부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신의 얼굴로서 당신 자신을 존중하는 건 나뿐만이 아니라 상대도 그러함을 알게 되는 것 그리고 그렇게 실천하는 것들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우리가 이원성 안에서 자기만을 생각하고 고립된다라는 게 그것 자체가 품위가 없는 겁니다. 예의가 없는 거고 자비가 없는 거고 신의 사랑이 함께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을 천박함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정말 이한이는 이 미래함, 이 매뉴트리티요, 매추리티, 이 매추리티하고 이 디스컬티시는요, 미성숙하고 무례한 겁니다. 이런 건 있을 수가 없다는 거죠. 미성숙한 행동. 그래서 진중해야 되는 것이 있고 또 한없이 전체를 알기 때문에 가벼운 유머가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이 두 개가 좀 진지함과 유머가 매칭이 안 될 텐데 마음이 이제 비워지고 욕심이 버려지게 되면 진지하면서도 유머가 있는 상태. 좀 즉사상 같죠? 가벼우면서도 진지한 상태. 정중동, 동중동처럼 움직이면서도 고요하고 고요하면서도 움직이는 상태. 그런 이중적 상태를 계속 경험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평범한 여러분들 상식적인 평범 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우리가 큰 깨달음을 얻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정말 상식적인 행동을 해내는 것 정상적인 행동을 해내는 것 그리고 끝없이 소통하면서 방법을 찾으려고 하는 것 이러한 상태를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말하는 방법을 뭐 물이 반밖에 없네 반이나 있네 뭐 긍정적인 언어로 워딩을 바꿔보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불평불만 불신하는 이 방법이라고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러한 부분들이요 이게 신근원하고의 관계도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지금 내가 추워서 콧물이 나는 거하고 플라즈마에 의해서 콧물이 나는 거하고 이 수평적으로 계속 자신을 확신하다 보면은 내가 이 반밖에 없다라는 인식, 이 불평불만하는 인식을 바꿀 수가 없게 됩니다. 예. 그래서 수직적인 관계에서도 이렇게 나타난다. 이게 뭐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 거 아니야? 결국은 선택이지만 결국은 내가 이것을 감사와 만족과 믿음과 기쁨으로 볼 건지 불평과 불만 불신으로 살 건지 아니면 흐릿한 상태에서 플라즈마 감기라고 했는데 지금 내가 콧물이 나는 거 나는 이걸 확신하잖아. 이 부분에 대한 여러분들의 선택입니다. 이게 그게 지금 여러분들은 공부를 하시면서 이게 흐릿한 상태로 있는 거예요. 내 경험으로 인해서 콧물이 나는 걸 확신하고 있고 또 그리고 플라즈마 감기라는 거 들어는 봤는데 믿겨지지는 않는 거죠. 이러한 흐릿한 상태에서는 더욱더 이 힘이 더 강력하게 작동하게 됩니다. 어둠의 힘이 더 강력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의 이게 의식적인 선택이 필요한 부분이다.
내가 이렇게 살기로, 내가 감사와 만족과 믿음과 기쁨에 충만한 상태에 살기로 의식적인 선택의 시간들이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 여러분들 의식적 선택의 파워를 경험하면 하실수록 이 빠르게 잠재의식이 섀도우를 강화시키는 데 과정 또한 근원과의 관계 맺음에서 일어나는데요. 오늘 이제 제일 중요한 대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잠재의식에서 여러분들이 필터를 선택해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경험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리고 또 여기에 FA가 또 통제를 하는 거죠. 강력하게 통제를 하고 있다면 이 판을 바꿔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바꿔야 되느냐? 잠재의식을 이용한 거, 이건 자율신경이라고 했죠. 자율신경 가장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쓰는 것이다. 가장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쓴다는 거는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자동적으로 된다는 겁니다. 이게 자율신경의 오토매틱 시스템이거든요. 그러니까 자동적으로 되게 한다. 그 자동적으로 그냥 되게 한다. 이게 어떤 의미겠습니까? 몸에 이골이 나도록 반복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반복은요, 리피티션은 스승이에요, 스승. 여러분들의 스승은요, 반복밖에 없습니다. 계속 반복을 해서 내 몸에 익어버리는 겁니다. 익숙해져 버리는 거고, 익어버리고 한 몸이 되는 겁니다. 한 몸이. 한 몸이 돼서 무엇을 해도 그 상태가 그냥 툭 튀어나오는 상태. 예. 이게 핵심인 거죠. 여러분들 이건 오늘 엄청난 팁을 제가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린 거예요. 잠재의식 정화하는 거. 예. 끝없는 반복을 통해서 그냥 그 상태에서 다른 어떤 과거의 어떤 생각 또 나의 어떤 두려움, 걱정 뭐 이런 것들이 일체 들어올 수 없는 상태, 한 몸이 된 상태, 그냥 되어지는 상태, 예? 망설여지지 않는 상태, 이 상태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반복은 여러분들의 스승이라는 거. 그래서 하고 또 하고 계속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마스터가 되는 건데, 여러분들 호스트 마스터가 되는 겁니다. 우주에 여러분들이. 가디언들의 호스팅을 지금 받고 있지만, 궁극적으로 여러분들은 마스터가 된다라는 건 끝없이 우리가 이제 도대 방식이라고 배우는 것들을 현대인들은 다 싫어하지만은 그 디테일 하나까지, 모두 다 잡아내고 그 자리에서 바로 솔루션을 찾을 수 있는 해결책을 모든 어떠한 변수에도 해결책을 찾아낼 수 있는 이러한 능력들을 키워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여기에는 어떤 두려움 내지는 과거의 정보 이런 것들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늘 내가 지금 몰입해서 어떻게 베스트를 만들어낼 것인가 계속 집중하다 보면 내 안에 영감이라는 상태가 오고 뭔가 아이디어가 올라와서 문제를 해결하게 되고 더욱더 디테일이 강화가 되는 거죠. 여러분들은 마스터가 되는 거고 그러기 위해서는 정말 이 아다시 아답터가 숙련자예요. 숙련자가 되는 겁니다. 사제단이 된다는 거는 숙련자가 되기 위해서는 끝없이 반복을 해야 된다. 음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낯설고 힘들지만은 나중에 이고 나면 툭툭 해버리는 것처럼 여러 가지 방식을 여러분들이 많은 시간을 투자하지 않는다면 절대 마스터의 경지에 오를 수 없다. 그래서 어떤 상태, 이런 재료는 이렇게 해볼까? 여러분들 요즘 뭐 흑백 요리사처럼 셰프 프로그램들 많이 보는 것처럼 어떠한 조건이 줘도 그냥 그거에 맞게끔 자기만의 아이디어로 요리를 해낼 수 있는 거죠. 이런 것처럼 여러분들이 잠재의식을 정화하는 거, 잠재의식에 쓰레기같이 오염되어 있는 이 잠재의식 장에 부정적 에너지가 이 안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끝없이 신근원의 주파수를 끌어와서 여기를 완전히 오버라이드 시켜버리는 겁니다. 포화시켜 버리게 되면 얘가 이제 과거의 에너지들이 힘을 못 쓰게 되는 것이고 뒤집혀져 있는 역전 주파수들이 다시 정상으로 회복되기 시작하면서 더욱더 강력한 파워가 나의 실천력, 행동, 액션으로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면 주파수를 계속 호흡으로 끌어들인다. 결국 잠재의식을 정화하는 거죠. 잠재의식을 정화하는 건 나한테 이제 밝은 신근원의 일원성의 의식이 깨어나서 이것을 실천하게 되는 삶의 변화가 강력하게 일어나는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호흡을 계속 뭐 반복한다 이런 것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테크닉이라고 했을 때 내가 앉아서 명상하고 호흡을 계속 일정 시간 해야 된다. 사실 이것도 굉장히 우리한테 지금 필요하고 중요한 대목이라고 할 수 있지만 여러분들이 일상에서 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에 있어서 밥을 하든 빨래를 하든 청소를 하든 이골이 나도록
예, 이골이 나도록. 그러니까 몸에서 자율적으로 자동적으로 그냥 되어져서 일 같지도 않은 상태가 되는 거. 가벼운 상태가 되는 상태까지 계속 반복을 해야 된다는 거죠. 예, 여러분들이 이렇게 해서 정말 고수의 반열에 들어가는 겁니다. 예, 척범은 알고 척범은 해결하는 그런 상태가 되는 거. 여러분들이 이 잠재 의식을 회복하는 방법은 계속 반복과 집중, 그리고 내가 베스트를 만들어내려고 하는 최선을 다하는 노력, 예, 이러한 것들만이 여러분들의 삶을 강력하게 변화시킬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너무너무 이 부분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고요. 여러분들이 계속 나의 삶에 대해서 내 주어진 시공간 안에서 그리고 나한테 주어진 기회들인 거죠. 그런 기회들을 통해서 베스트와 최고의 솔루션을 만들어내려고 결과물을 만들어내려고 노력하는 과정에서 여러분들은 이렇게 자아 주권, 통치권, 지배권을 회복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외부의 권위나 추종에 의해서 저항하거나 아니면 힘이 외부에 있다고 해서 모방하고 쫓아가고 따라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내면의 파워를 자각하고 선포하는 상태. 지금 섀도우가 포획이 됐다. 섀도우에서 날 통제됐다. 자아 주권이 없는 거죠. 예, 여러분들 내 바디를 그래서 계속 강탈당하고 있는 상태이고 그거를 이제 가디언 그룹들이 경고를 한 거죠. 갈수록 지금 연예인들, 정치인들뿐만 아니라 이제 일반인들 상태에서 이제 많은 빙의가 일어나게 되면 그 사회가 어떻게 되겠냐라고 경고를 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바디를 지키는 거 결국 그거는 자아 주권을 선포하는 겁니다. 내 안에 에카시아 포스가 있다라는 걸 알고 주권을 선포해서 결국은 자유의지 선택을 통해서 이렇게 두려움에 이렇게 방치하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신의 포스를 깨워서 주권을 행사할 수 있어야 되는 것. 그래서 내면을 바라보기 시작할 만큼 내적인 지혜와 총명함을 발견할 수 있을 만큼 여러분들이 이 자아를 깎아내리고 부정하고 두려워하도록 프로그램 되어 와 있다는 거죠. 이 정체성의 일부를 발견해서 얘를 새롭게 리셋하는 겁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은 이것을 오피셜 리얼리티 프로그램이요. 왜곡된 집단 잠재의식에 의해서 세뇌되도록 부모와 학교와 사회와 국가와 집단 잠재의식을 개인에게 강요 침투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이미 유전적으로 강화해 왔고요. 그것을 또 유전자를 깨우는 거죠. 촉발시키는. 특정 세력의 목적에 의해서 이렇게 나쁜 의도로 계속 가스라이팅 되면서 우리가 그것이 맞는 것처럼 생각하고 살아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우리의 안전을 염두하지 않습니다. 거짓 안전에 대한 감각, 이 착각을 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구원자 놀이를 하고 있는 거죠. 외부의 신들은. 그래서 진정으로 나를 구원하는 것은 나밖에 없게 됩니다. 내 자신이 나를 구원하는 거고 여러분들이 DNA를 치유하면서 구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다 봤던 부분이고요. 여러분들 개인의 이런 현실 도피적인 에너지나 FA의 신세계에 대한 비전과 판타지, 과학자들의 증언이라는 세 가지 요소에 의해서 완성되어 간다. 지금 여기에 넘어간 거예요. 젊은 친구들 사회지원금 없으면 지금 살 수 없다고 얘기하는 것처럼 이 도입은 이렇게 도태되었다고 느끼는 사람들의 현실 도피적인 행동들이 은밀하게 진행되고 있는 걸 파고 들어와서 왜곡된 소신을 포장하고 성공하는 과학자들을 이들이 증언을 하죠. 전체주의의 길목으로 가고 있는 거죠, 지금. 그래서 정말 이 오래된 왜곡된 프로그램입니다. 잠재의식 프로그램들은. 그래서 왜 지금 이 태도와 이 책임하고의 관련성이 쭉 그 물 엘리멘탈 속성으로 보시면 연관성을 더 많이 찾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에너지는 물은 흘러야 되고 고이면 썩습니다. 감정도 바뀌어야 되고 잠재의식도 정화되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정말 이렇게 행성에 수업이 있고 이것에 흥미를 느낀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인생에 대해서 하루 만에 어떻게 바뀔 수 있는지 자아 주권이 파워가 깨어나게 되면 여러분은 완벽하게 다른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주권에 대한 개념까지 이해해서 사랑과 파워와 주권 함께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이 은혜로운 상태라는 거. 그리고 나 안에 측은지심과 연민과 또 친절과 호의를 베풀 수 있는 큰 사람이 되어가는 과정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인정을 구할 필요가 없어지는 거죠. 여러분들이 주권이 있으면, 사랑이 있고 파워가 있으면 여러분들이 신의 모습처럼 끝없이 주는 사랑, 내리사랑을 하게 되지 누구한테 인정을 구하겠습니까? 여러분들 이거는 무지에 해당하고, 그리고 정말 잘못된 착각과 오류에 해당합니다. 누가 누구한테 인정을 받습니까? 이게 이 의미가 없는 거고요.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분들의 목표가 마스터라면 내가 많은 시간 반복을 하고 습득을 해야 되는 시간인데, 숙련자가 되어야 되는데, 이런 시간을 갖지 않아 놓고 한 번 해놓고 할 수 있다, 그걸 가지고 내가 인정을 받는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마스터가 되려면 숱한 시간에 수십 년간의 노력들을 퍼부어야 되는데 양이 차겠습니까? 절대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걸 아셔야 돼요. 근데 한번 여러분들이 해보고 그걸 가지고 인정받으려고 하는 게 얼마나 어리석은 에너지 낭비이고 시간 낭비인 시간인지, 외부의 인정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필요한 것이 아니라 마스터가 되기 위해서 끝없이 반복하면서 내가 시행착오를 겪어도 이거였구나 알아가는 과정들, 그 과정 안에서 기쁨을 찾는 여정이 필요한 거죠. 여러분들이 우리가 마스터가 되는 과정이라고 이해하시면 인정 욕구, 정당화 욕구, 변명 욕구, 인정하고 또 합리화 욕구, 이러한 것들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지 아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경험을 소중하게 여기고, 그리고 과정을 즐겨야 된다고 얘기 드린 것처럼 거기에서 오늘 한 숟갈 더 얹은 거예요. 반복, 끝없는 반복, 끝없는 숙련자의 길을, 아주 좁은 길, 경로입니다. 패스를 걷는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내용은 다 다른 것 같고요. 오늘도 여지없이 1시간이 지났네요. 그래서 이 페탈리 치료법에서 우리가 다뤘던 부분입니다. 더 이상 페탈리 이 주파수가 이렇게 오버로드 하지 않도록 페이스 F 주파수가 그것을 해낼 수 있다라는 거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페탈리에서 조정돼도 자기가 이렇게 생각, 감정, 말, 행동이 이용당하고 있는지 모르고 합니다. 나르시스트 에너지가 계속 강화된다면 이미 나는 페탈리에 감염되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 페이스 F 주파수가 들어오게 되면 왜 이 오버섀도우 부분들이 안전한 담요처럼 이렇게 차단 블록을 놓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선택을 할 수 있는 지점에서 상승 의식을 가질 수가 있다. 여러분들이 자유의지 선택을 하는 겁니다. 아무리 다크 플라워에 포화된 사람이라도. 그래서 30%, 50%, 70% 이상이 되면 손을 쓸 수가 없지만 30%, 50% 포화된 사람들 같은 경우도 다른 선택을 할 수 있다, 이거죠. 그래서 이렇게 내 것이라는 불렀던 의식을 흡수해버린 바디를 강탈한 페탈리에 의해서 자유지에 의한 선택, 능력을 점진적으로 잃어가기 때문에 결국 힘을 못 쓰는 겁니다. 내 생각이고, 내 손발이고, 내 돈이고, 내 에너지고, 내 시간인데, 그 선택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실천하고 행동하고 해야 되는데, 내 손발을 누가 장악을 했을까요? 여러분들이 이게 페탈리에 의해서 장악이 되어 있다, 일부분이 점령당해 있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은 새로운 선택을 할 수 있고 내 자신과의 싸움을 시작을 하는 겁니다. 선택을 통해서 페탈리가 더 이상 작동하지 못하도록. 그런데 갈수록 어려워지는 이유는 이 아레아스 크레스트 화염이 12년 12월 23일 화염, 제 양력 생일이네요. 12월 23일에 저는 음력을 합니다. 근데 12월 23일에 화염이 타올랐는데, 문제는 제가 이걸 왜 얘기 드리냐면 지금 가디언의 상황을 이해하시라고 이 더 부분을 가져왔습니다. 이때 이걸 통해서 이 지금 아름브라 네트워크의 황금 수갑의 메타트론 속박, 그러니까 별사면체 모양으로 묶고 있었거든요. 이걸 메타트론 씨앗 원자를 기화시키는데 성공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아레아스 사원을 지금 플로리다를 내줬죠. 그래서 1번 아르무라 네트워크를 내준 것이 그만큼 가디언의 상황이 어렵다라는 것을 얘기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보다 더 큰 주파수들을, 다크플라워 주파수들이 지구 거대
쉐플리 인력체 블랙홀 시스템에서 들어왔기 때문에 실제 가디언들이 이동을 했고 그 이동을 한 상황에서도 끝없이 방법을 찾고 해결책을 찾고 그리고 초시간 통로를 연결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는 거 이만큼 지구의 상황이 어려워졌기 때문에 여러분들 역할 하나하나 실천 하나하나가 너무나 소중한 시간이라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행성의 실버시아 각성이 계속 47년까지 이어져야 되는데요. 그래야 지구 에너지에서 지구장에서 진화하고 있는 모든 생명체들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예, 지금 그 과정에서 이들이 이제 폭주하고 있었던 거죠. 예, 그래서 지금 이렇게 레인보우 주파수가 들어오면 이것도 한번 보여드렸는데 DNA가 이 유전자 덮개예요. 이렇게 유전자 덮개에서 다크플라워가 흐르고 있는데 예, 이 다크플라워 전류는 DNA 다크플라워 전류에 해당하는 유전자 시퀀스를 말을 걸어서 깨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수록 이상한 짓을 하게 된다는 얘기죠. 이렇게 레인보우 주파수를 실행하게 되면 노미 유전자들과 이렇게 소통을 할 것이고 여러분들이 오리지널한 겁니다. 예, 그리고 이렇게 덮개를 씌워져 있다. 다크플라워들이 블랙 타르처럼 역겨운 것들이 이렇게 우리 플라즈마 로투스 바디 연꽃들을 꽃피우지 못하게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렇게 안쪽에 생긴다는 거예요. 오늘 이제 DNA 편이기 때문에 여러분 다시 한번 복습하시라고 가져왔습니다. 이렇게 해서 더 이상 다크 플라워가 나의 유전자 형판의 시퀀스에 말을 걸지 못하게 해준다라는 거죠. 그래서 계속 레인보우 주파수, 또 여러분들이 신근원의 주파수, 또 에피의 주파수와 접속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시는 것이 자신을 지키는 시간들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여러분들의 유전자는 아름다운 빛으로 다시 깨어날 것이 틀림이 없고요. 이것을 믿어 의심치 않으셔야 됩니다. 얘네들도 다 압니다 지금. 블루는 블루 아메티 주파수 5차원 주파수를 얘기하기도 하고 또 우울하다는 걸 얘기를 하잖아요. 여기에 사태가 그다지 희망적이지 않다는 거죠. 무슨 일을 일어나고 있는지 당신은 몰라, 너도 몰라, 나도 몰라, 다 모른다는 거죠. 나도 길을 잃었고 당신을 보면 미치고 어지러워. 난 당신을 위해 준비될 거야. 얘네들도 기대하고 있다는 거죠. 파워가 강화되기를. 섀도우, 3밀도 섀도우, 4밀도 섀도우 강화를 기대하고 있는 거죠. 얘네들은 섀도우의 결합을 기대하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것은 이제 제가 하도 이제 메타포에서 뭐 이렇게 케이팝 소개하고 있는데 지금 사람들도 질려가고 있는 거예요. 주구장창을 보더니 그래서 급하죠. 얘네들도 급합니다. 태양계를 빠져나가야 되기 때문에 정말 집요합니다. 매일매일 쏟아내는 거 보면 그래서 젊은 친구들이 왜 한국말이 없냐 이러면서 질타하는 질리는 그룹들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거. 그리고 투어스 두 개의 지구입니다. 형판에 분리되는 상황을 얘기하고 여러분들이 지금 정신체, 물질체와 영성체를 공부한다라고 치면 그리고 물질 경험, 파르티쿰이고 파르티케 여기가 2배 에너지가 더 많은데 여러분들 지금 엑세이 톤라인을 통해 가지고 이리 들어와야 돼요. 지금 지구로. 그런데 평행 지구가 추락을 했죠. 평행 지구가 추락을 했기 때문에 주파수가 나한테 흐르지 못하는 겁니다. 엑세이 톤 라인, 엑세이 톤 라인이요. 여기서 들어오는 게 B 라인인데 B 라인과 결합을 해야 내가 강력하게 물질체를 지배하는 영성과 정신과 에너지가 이제 유입이 되는데 이게 이제 평행이 추락하게 되면서 여기 단절이 되다 보니까 우리의 고통들이 더욱더 심해진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우리의 전체 형판은 안드로메다 형판과 정렬하고 있는 형판과 분리되는 시간들 이 이제 투어스는 자기네들은 2개 지구 다 먹으려고 했겠죠. 내일이 자기네들이 되어준대요. 그래서 지금 떠나지만 우리가 다른 곳에서 다시 만나자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만나게 될 우리의 미래에 기다릴게. 그 지금 아틀란티스 소녀의 다시 만난 세계가 FA의 아젠다 노래입니다. 지금 왼쪽들의 다시 만난 세계. 그러니까 아이들 노래 똑같은 거죠 지금.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또 이제 이 타임머신 2부 이렇게 이름에다가까지도 메시지를 주고 싶은 겁니다.
예, 그래서 그대와 나에게 함께했던 시간 지금 다시 글로 돌아가고 있는데 슬픈 헤어짐 우리 헤어진다는 거죠. 오랜 애로. 그래서 사랑했던 사람들 다 놓으란 얘기입니다. 그 시간을 지나서 그대 아주 오래된 영화 속에 세상을 다 가진 듯한 사랑이 시작된다는 거죠. 이제 온 우주의 사랑이. 근데 이제 본격적으로 그대는 나를 볼 수 없으니 시간의 벽이 무너지면 닫혀버려서 우리는 끝낸다는 거예요. 즉 사랑하고 애착했다는 걸 다 내려놓으라는 가르침을 아주 친절히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 얘네들도 대비하고 있는 거죠. 가디언들이 각자의 집합 상위 집합체 그룹들이 이제 가디언들이 찾아간다고 했죠. 예, 이것들을 본인 다 알고 있는 거죠. 얼만큼 정보를 빠르게 공유하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느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히어라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지금 노래 가사인데 한 치 앞을 모르는 나의 작은 선택은 무엇을 향해 가고 있는가. 여러분들이 영성을 하시면서 지금 철학을 해야 되는 엄중한 숙제가 놓여서 머리가 아프실지 모르겠지만 사유의 시간이 많이 필요한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 바이올로지의 변화. 제 천골 차크라 오늘 소개해드린 것처럼 바이올로지까지 해야 된다라는 게 정말 프리덤 지칭의 스피릿 사이언스의 위대한 힘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숙제가 많아진 듯한 느낌이실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피지컬만 바라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몸만 계속 갖고 들여다본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고 여러분들 의식이 깨이면 의식은 상위 차원에 있는 거라 여러분들 의식이 깨어나면 하위 차원으로 그냥 오버라이드 됩니다. 그래서 의식이 깨어나고 여러분들이 미덕을 직접 실천하게 되면 꼬리뼈 마사지를 안 해도 꼬리뼈는 자동적으로 치유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를 이분법적으로 생각해서 이게 너무 많다. 그래서 난 이거 하는 게 왜 이거는 가시적이잖아요. 오감적이고 즉각적이고 뭔가 변화가 있을 것 같아서 꼬리뼈 마사지를 더 많이 해도 이 미덕을 실천할 시간들을 충분히 안 갖는다는 거예요. 이건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들 이 시간을 분배해서 가지면 반반씩 갖는 것도 아니고 내가 쉬운 선택을 한다라는 건 여러분들이 파워 없음을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이 영이 의식이 미덕이 깨어나게 되면 하위 차원은 그냥 자동적으로 치유된다라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자기를 위로하죠. 괜찮아, 잘했어 하고. 여러분들은 순간의 유의였는지 이런 것이 나의 삶이 어떠했는지 깊숙하게 숙고하시는 시간들 사유하는 시간보다 너무 바쁘게 달려오는 시간들을 많이 살았고 FA의 가스라이팅 안에서 그들의 의식의 패러다임 안에서 사고했기 때문에 내 사고가 확장될 수 없는 새로운 영감을 통해서 신선할 수 없는 상태에서 우리가 살아왔단 말이죠. 이런 부분들을 극복하는 숙제가 우리한테 있는 겁니다. 이 또한 우리한테 좋은 훌륭한 그런 기회가 감사한 기회가 주어진다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한번 얼마 전에 영국이 완전히 핑크빛으로 도시가 바뀌었는데 하늘이 그거를 무슨 뭐 눈에 뭐 조명이 눈에 비쳐서 그런 거다라고 변화하는 이 내용이 너무 많아가지고 제가 이제 이렇게 안 했는데 지금 19일에서 20일에 이렇게 무지개 오로라죠. 강력한 오로라가 서유럽을 강타했답니다. 예, 예. 이것이 뭐겠습니까? 오로라 상수 플랫폼들이 더 통합 강화된 버전으로 확장된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요. 가디언들이 지금 라이브는 지연되고 있지만 초시간 통로들을 연결하기 위해서 더 강력하고 통합되고 공고해진 주파수로 다시 돌아올 것을 우리가 기다리면서 가디언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우리가 공부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잠재의식이 정화되고 치유되는 그 시간까지 정면으로 마주하면서 담대함으로 깨어나시길 바랍니다. 에피의 도서관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